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공부방 창업 세 번째 시간으로 주제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의 설립 조건 및 차이점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교육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로 이제 아파트 중심의 아니면 공동주택 크게 공부방을 생각할 수 있고 상가에다 오픈할 수 있는 교습소 아니면 학원 형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 가지가 다 설립 조건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지금 나에게 어떤 게 맞는지를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공부방과 교습소 학원 무엇이 다르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청에 신고를 하느냐 허가를 받느냐 이 두 가지 형태가 이제 가장 크게 구분이 일단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방을 좀 보자면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예요. 신고제. 그래서 개인 가외 교습 신고만 하시면 바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습소나 학원인 경우는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정 규정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도 교육청에서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사에 통과가 되셔야만 허가증을 받고 이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부방과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원장님이 직접적으로 티칭이든 코칭이든 직접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사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런데 학원은 어떻다? 강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부방과 교습소는 동시간대,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9명까지만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부방과 교습소의 조건이라며 학원은 인원수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몇 명을 해도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제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린 거는 네 번째죠. 네 번째는 공부방과 학원은 교과목이 몇 과목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과목에 제한이 없다면 교습소 같은 경우는 한 과목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과목. 그래서 아마 피아노 학원이니 수학 학원이라든지 이러한 식의 논술, 그래서 국어. 그러니까 한 과목만 취급을 하셔야 하는 게 바로 교습소의 형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교습소나 학원은 이종 그린 생활 시설이나 연구 시설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부방은 공동주택이나 일반 단독주택, 아파트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거주를 하시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가능은 한데 단 오피스텔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개인 브랜드와 프랜차이즈를 좀 구분하시고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브랜드에 대한 개인 브랜드로 하실지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하실지에 관계된 거는 제가 다음에 좀 보다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좀 참고하시면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뭐죠? 공부방과 교습소와 학원의 설립 조건 및 거기에 대한 그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학원 형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규정되어 있는 면적이 좀 넓어야 돼요. 그래서 해당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하는데 그 규정에 맞추려면 최하 30평 이상의 그러한 학습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일단은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규모를 좀 적게 하시려고 한다라면은 교습소 형태가 맞기는 한데 교습소
교습소 같은 경우는 단일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특정 과목을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교습소가 괜찮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무리하셔서 학원을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게 바로 이 공부방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방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하시는 거지만 모든 과목을 다 할 수가 있고 본인이 주거 하시는 집에서 바로 스타트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운영상에 좀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가족끼리는 운영이 일단 가능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뭐 남편분이 만약에 다른 과목을 맡아줘서 가족끼리는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하실 때도 공부방으로 시작을 하셔서 학원 형태로 확장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은미체 같은 예체능 같은 경우는 교습소가 괜찮지만 이제는 교과목 중심으로 하시려면은 티칭이 아니라 코칭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일 과목보다는 전반적인 교과목을 이해시켜주고 거기에 독서 프로그램도 좀 넣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습소로 하시기에는 좀 이제 여러 원생들을 모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학원보다는 교습소보다는 공부방으로 부담 적게 스타트 하시는 게 도리어 좋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좀 이렇게 한 가지 좀 교과목에 특화를 시키겠다.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독서면 독서 이렇게 해서 특화시키겠다라는 게 있으시다라면 당연히 교습소도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교과목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나의 교육 철학과 교육관이 정확하게 좀 정해져 있다라면은 공부방이 됐든 교습소가 됐든 학원이 됐든 내 여건에 맞춰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이제 부담 리스크를 좀 적게 하시면서 스타트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공부방과 교습소와 학원에 대한 설립 조건 및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좀 되셨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